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뜬 경우는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피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DB투자자문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채권투자 핵심 노하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채권투자 핵심 노하우가 많은 분들이 성원을 해줘서 제가 한 10세 이상 팔렸는데 근데 이제 제가 나온 지가 한 5년이 됐어요. 만 5년이 돼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안 맞고 해서 데이터 다 업데이트했고 그리고 새로 챕터도 최근에 필요한 챕터를 한 2-3개 새로 좀 추가를 해서 이번에 신간으로 따로 나왔습니다. 네. 8월 30일자로 출간 예정인데 이미 서점에 나온 것 같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그 국채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릴 게 경기 침체 시그널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완전히 사라진 건지 아니면 좀 연기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가 현재 어떤 시장 상황에서는 다들 이제 지금 현재 소프트 랜딩 경제의 문제가 저는 없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좀 특히 채권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앞에 좀 상황이 매크로 거시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하고 예측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대표적인 한 3가지 정도의 경기 침체 시그널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좋을지 좀 그런 상황 한번 한 3가지로 그냥 대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차를 갖고 얘기하는데 보통의 경우는 10-2년을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한 거는 10-3개월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먼저 보시면은 10-3개월 자료인데 보면은 여기 0 아래로 간다는 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이죠. 과거에 이렇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았을 때는 모두 다 그러니까 지난 한 50년 중에 딱 한 번의 폴스 한 번만 역전되고도 경기 침체가 안 하는데 요 한 번을 제외하고는 요 동그란 표시인데 100% 경기 침체가 일정한 시점 뒤에 들어갔어요. 지난 50년 동안에. 그런데 현재 장단기 금리 차가 100bp 이상 역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데이터에는 이제 부합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역전됐다가 침체 안 들어갔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현재 100bp 이상 역전되었고 과거의 이 패턴을 보면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역전된 이후에 경기 침체가 몇 달 뒤에 들어갔냐면은 뭐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죠? 한 11개월 후에 5개월로도 있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11.5개월입니다. 한 1년 정도 뒤죠. 그러면 이번에 10-3개월이 역전이 언제였냐면은 이게 작년 11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계산한다고 하면은 금년 말 내지 내년 초 정도가 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으로 본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팩트입니다. 팩트라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거고요. 뭐 제가 언제 시간 내면은 왜 10-3개월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런 거고요. 아무튼 이 데이터로 봐서는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알람이 좀 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 동행 지표는 현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어떤지인데 보통 경기 동행 지표는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 동행 지표는 언제 꺾이냐면 이게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딱 맞닥뜨려서부터 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기 임박하더라도 경기 동행 지표는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먼저 할 수 있는 게 선행 지표거든요. 선행 지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 데이터의 컴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데이터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한 9%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실 때는 전년 동월 대비 어떠냐라 보셔야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한 9%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표 리딩 이코노미 인디케이터의 이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경기 침체의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9%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로 봐서는 경기 알람이 떠 있는 거고 근데
보시면 지난 50년 동안에 보면은 이렇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떴을 때 토탈 몇 번이죠? 둘, 넷, 여섯, 여덟, 9번 중에서 그까지 합치면 11번 중에서 2번 정도는 폴스 사인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였는데 경침체에 안 들어간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공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 거짓 신호일 때는 살짝 마이너스 갔다가 바로 회복이 됐죠. 그죠? 지금처럼 완전히 이 마이너스 레벨로 온 적이 없고 이렇게 마이너스 2 레벨로 대입해 보시면 다 있었네요. 그렇죠. 100% 침체였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선행 지표가 마이너스일 때 경침체가 얼마나 있다 들어왔냐면 이거보다는 좀 더 시점 좀 짧습니다. 아까 10-3개월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뒤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6.4개월 정도 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전년 동월이 많이 됐냐면은 작년 7월 달부터죠. 그죠? 7월 달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둘 다 완벽한 데이터는 아니죠. 보면은 먼저 LEI 경기 선행 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번 정도 폴스 사인이 떴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10만에 3개월은 이렇게 한 번 정도 폴스 사인이 떴죠. 근데 이 각각의 하나의 데이터로는 이게 알람이 떴으니까 반드시 경침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만에 3개월 지표와 경기 선행 지표를 컴바인 같이 딱 보시면은 퍼펙트 과거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네. 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10만에 3개월 역전되었고 이 시그널 떴고 그리고 이건 또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뜬 경우는 단 한 번도 경기 침체가 피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경기 선행 지표로 봤을 때 95년과 2015년에 이렇게 신호가 떴는데 그때 안 들어왔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폴스는 이게 97년이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두 신호가 다 동시에 뜬 상황에서 지금 동시에 떠 있는 상황인데 네. 는 100% 경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과거가 100%라서 미래도 꼭 거기에 대입된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쯤 명심하셔야 되는 건 이게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어떤 알람이 떴을 때는 지난 50년간 데이터는 100% 일정한 시점 뒤에 경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을 설명하기 가장 중요한 게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연준뿐만 아니라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표현드렸지만은 경제에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제에 브레이크를 해서 경제를 일정 부분 둔화시켜서 그러면 디맨드 소비를 약간 줄여서 물가도 잡고 약간 버블의 상황 좀 잡고자 뭐 이런 이제 롤인데 그러면 금리 인상이라는 건 정책 금리 인상이라는 건 두 가지 되죠. 첫 번째는 순기능. 아까 말씀드린 경제 버블을 잡아주는 게 순기능이고 그런데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 일정한 레벨 이상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역기능이 부과가 되죠. 즉 경제의 목을 재는 거죠. 뭐 부동산 담보대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사업하시는 분의 대출금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이 경제에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그거를 중립금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는 중립금리까지 인상하는 거가 제일 좋은 건데 뭐냐면 중립금리라는 거는 순기능은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미니마이즈 되는 시점이 정책금리겠죠. 그러니까 중립금리고 유출월 레이트고 요 레벨까지 올리는 게 제일 최적이죠. 네. 근데 이 레벨이 넘어가면 역기능이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데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한국과 미국은 한 2.5에서 한 3%가 중립금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위에가 중립금리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자료는 뭐냐면 BCA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 리서치 회사 자료인데 이 회사에서 보는 미국 연준의 중립금리는 3.5에서 4.0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3.5에서 4.0이라고 보는 거 보수로 보죠. 4.0이라고 보죠. 뭐 네. 보적으로. 그러면 현재 연준 금리가 5.5. 5.5니까 1.5 정도가 이미 중립금리를 비트하고 넘어간 상황이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0 기준이 중립금리 레벨이고 0 아래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보시면 중립금리 이전에 우리가 거의 제로부터 올라왔지 않습니까?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올릴 때는 이게 중립금리 아래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경제가 네거티브한 영향이 미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드디어 한 4% 5% 넘어가면서부터는 요 중립금리 레벨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경제에 목을 재는 레벨이라고 봐야 되고 과거에 이 회사가 조사한 걸 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영역으로 넘어왔을 때 즉 중립금리 이상으로 긴축을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과거 요 레벨이죠. 거의 다 일정 시점 경기 침체로 들어갔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 갖고 좀 더 설명 좀 드리면은 요 세 가지 데이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10만에 3개월, LEI 경기 선행 지표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 그리고 정책 금리가 리스트릭티브, 약간 이제 중립 금리 이상으로 하는 게 이제 약간 이렇게 목을 죄는 레벨로 온 상황인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요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이미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충족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이제 뭐 지표만 좀 다르지만은 이제 요 세 가지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그 발생하고 시그니까 예를 들면 10만에 3개월은 12개월 이후에 LEI는 3개월 이후에 그리고 긴축 레벨로 중립금이 들어온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금년에 들어와서 쭉 올리면서 이제 그 레벨로 올라간 건데 만약에 뭐 아직까지는 소수 의견이지만 5.75까지 올라가면은 중립금리보다 더 브레이크를 확실히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어느 정도 그 임팩이 본격적으로 리세션의 우려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여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네. 참고로 주식은 실물보다 선행을 하잖아요. 네. 실물보다 선행을 하니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여기 있네요. 한 6개월 정도 과거 데이터로 봐서는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역으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 일반적인 전형적인 경기 침체 지표로 봤을 때는 미국이 내년 상반기 정도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주식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는 미국 주식을 조심해야 될 레벨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좀 조심을 해서 이 팩트에 기반해서 약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막 과거처럼 막 30% 이런 과도한 조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미국 주식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단은 이게 미국과 한국을 좀 달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굉장히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출이 과도한 나라가 근데 한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의 리만 사태를 겪으면서 대출을 많이 쓰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는지 너무 알다 보니까 미국은 이렇게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를 줄인 프로세스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이고 반면 한국은 지난 20-30년 동안에 한 번도 추세를 줄여본 적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출을 이렇게 올려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런 이벤트라는 게 결국 연준의 정책금리,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모두 그래서 그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텐션, 의도적으로 발생되는 실물적인 충격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버블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꺾이는 국면이니까 뭐 엄청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떨어뜨리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이게 정책금리에 의한 쿨링이기 때문에 다시 정책금리로 다시 살아 올릴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을 했는데 너무 경제가 버티다 보니까 사실은 연준이 오버페이스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금융기관의 충격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개연성은 있죠. 아무튼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추세적으로 엄청나게 뭐 3천 초반 뭐 이런까지는 아닌데 일정 부분의 현재 밸류에이션이나 또 그런 실물 경제 충격이나 뭐 이러면은 뭐 한 1-20% 정도의 하락할 개연성은 충분히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그 시기를 견디면 1-20% 조정 기간이 지나가면 이제 뭐 약간 대세 상승 이런 걸로 가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개연성이 있고요. 제가 한번 좀 자료 한번 준비했는데 네. 이거가 작년에 왜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왜 꺾였고 그리고 왜 상반기 미국이 꺾인 이후에 쭉 계속 올라갔는지 그걸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방금 제가 작년도 주가가 1월 달부터 나스닥이 무너지고 9월 달까지 저점에 가고 10월 달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우리 방금 제가 언급드렸던 그 세 가지 경기 침체 시그널이 사실은 발생하지도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론적으로 경기 침체 시그널 세 가지가 발생을 하고 한 1년 뒤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식은 실물 경제와 선행하니까 요 사이에 꺾여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데 꺾여 내려가고 일정한 다음에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 경기 침체 요 세 가지 이 지표가 뜨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이 꺾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장단기 금리 차도 사실 주식 1월 달부터 깨졌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역전이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엘리아 경기 선행 지표도 주식은 1월 달부터 깨졌는데 이게 작년 7월 달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과도한 금리 인상이라는데 이건 제일 아이러니인데 뭐냐면은 작년 1월 달 주식 무너질 때 연준이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과도한 금리 인상 우려가 발생했다는 건데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쭉쭉 빠지다가 하반기에 경기 침체 안 들어가네 하면 쭉쭉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은 이 세 가지 시그널이 다 뜬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레벨에서 주식을 풀로 싣고 있다고 하면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랠리 될 때마다 좀 포지션을 줄여서 지금부터는 좀 디펜시브하게 어떤 포트폴리오 좀 구축하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금리의 과도한 인상에 따른 경제 충격파에도 좀 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냥 버티면 다 되겠지. 물론 버티면 다 되겠는데 장기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건 지수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개별 종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내가 만약 100을 주식을 갖고 있다면 좀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면서 좀 디펜시브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설명드립니다.